자, 정부가 수도권에 언제든지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며 9시까지의 영업 조한 조치를 일단 설 연휴까지는 하고 설 연휴 이후에 그걸 다시 연장을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이 식당 주인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런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불복하겠다며 자정에 매장 문을 여는 개점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벌써 그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8일 자정 12시에 서울 강서 PC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의 진정한 호소를 전한다면서 정부가 6일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은 9시 이후 영업을 못하게 하고 비수도권은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완화를 해준 데 대해 그동안의 정부 영업 제한 조치로 경제적 고통이 컸던 자영업자들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주라.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이라도 해주라 했는데 그 요구들이 10시까지 1시간 정도로만 수용이 된 겁니다. 비수도권에 한해서만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업 제한 폐지를 하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은 협조하지 않겠다. 방역 지침에 불복하겠다. 재정이 어려우니 손실 보상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차라리 문을 닫게 하는 걸 도와주는 길이다. 손실 보상이라는 말을 희망으로 다 던지놓고 속업 보상은 없다라고 하면서 대못을 박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곳곳에서 12시에 문을 여는 개점 시, 방역 불복 시, 그리고 이제 며칠 안에 방역 당국이 답이 없으면 오전 9시 이후에 전부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 시를 하겠다. 그래서 사흘간 점등 시위를 상징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동안 자정마다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도 안 먹히면 영업을 강행해서 잡아가려면 다 잡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자영업자의 의견도 들어주라. 비수도권만 봐주고 수도권만 죽이냐.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2주간 집합 금지 조치 문을 닫게 한다는데 강남구에 술집을 하는 한 사람은 코로나가 확 폭증한 것은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은데 자영업자에게 아웃 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감염 전파와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획일적 조치로 우리한테 협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부가 영업 제한을 할 때 어느 업소에서 어떻게 감염 전파된다를 1년쯤 지났으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 영업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채 많은 보상을 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영업 손실 보상 등 세 가지 법을 법제화하겠다. 그래서 연대 기금까지 조성해서 보상을 하겠다 해놓고는 속업 보상은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4차 팬데믹 때부터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해주겠다. 근데 세금을 살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도 다 못 썼다는 거예요. 작년에 수요조사 없이 추진한 바람에 폐업 점포 지원 예산 절반이 미집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배달 특수도 있는데 요즘 배달로 재미 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영업의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피해액이 제각각인데 무차별로 지원을 해서 재정 악화만 부르고 폐업 점포 지원금 집행이 48%밖에 안 되었고 정부가 스스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것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이 집중 피해가 입어지니까 수도권 자영업자는 서울에만 코로나가 밤 9시 이후에 온다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9시가 10시까지만 연장이 되어도 장사의 매출이 확 올라가는데 사실상으로 딱 9시로 해버리니까 저녁 장사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매일 확진자 몇 명이냐 이것만을 집중하다가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놓쳤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구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거꾸로 정부가 1단계로 낮췄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으로 하지 않고요. 자, 지난해 10월이 8월 달에 2차 팬데믹이 번지고 좀 덜해졌는가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당시 이 소비를 장려하면서 방역 거리두기를 완화했었습니다. 그런데 KT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동 인구를 측정하니까, 왜냐하면 KT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의 이동 거리를 갖다가 체크해 보니까 작년 10월 2일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보이자 서울 내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고 11월 중순부터 확진자 수가 크게 치솟자 그때서 이제 2.5단계까지 가면서 결국은 3차 대유행으로 번져갔다는 겁니다. 자, 결국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실패해놓고 업자들의 책임을 가하고 있다는 건 맞는 이야기고요. 정부가 저들을 설득하려면 근거 있는 자료로 설득하고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었다는 것도 입증을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한 무고한 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도 정확하게 한 채 시작했어야 되는데 독재를 즐기다가 이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자, 정부가 8.4 조치로요. 수도권에 32만 채를 포함해서 전국에 83만 6천 채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주로 아파트로요. 그중에 80%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하겠다. 그래서 공급 쇼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32만 호의 주택을 5년 내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주장하던 공급 선회로 돌아온 부분은 이 일반 투기꾼들과 같은 시각을 가진 보수 언론들이 찬성을 하나 민간이 빠지고 공공을 주도로 해서 가겠다라는 게 실현이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으로 정부가 32만 채, 전국적으로 83만 6천 채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다 뻥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과천 정부종합청사 일대에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것도 가만히 뜯어보니 해릉 골프장, 서부 매너 시험장 등인데 여당 지역구 의원의 반대로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고 과천시장은 여기에 찬성하면 주민 소환 당한다라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땅 주인 설득 필요한 이번 조치가 기존의 정부의 실패한 대책보다도 더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이런 부동산 공급 조치가 결국은 완전 벽에 부딪혔고 실제로 이것이 사업이 될 만한 디테일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공이 주도할 경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2년 실거주 요건 폐지 등 당근을 제시했지만은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뒀고 기존 정비 사업에 비해 10에서 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조합에 보장한다라고 하면서도 개발 이익 공유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불확실한 계획을 믿고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보고 주도해서 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권이 참 순진해서 그런데요. 재건축 조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도하겠습니까? 거기에 떨어지고 남는 게 있어서 그 재건축 조합을 하자고 몇 사람들이 아파트 한 20몇 년 지나면 나서가지고 그걸 몇 년째 하고 있죠. 그게 그 사람들은 배설이고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 회사들로부터 또 뭐 좀 뒷돈도 받고 이래가지고 다 하는 건데 그걸 정부가 공공
비용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하는 사람들이 쉽게 내놓고 글로 몰아다 주겠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황당한 소리를 하다가 이번에 정부의 이 대책은 문 정권이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업자들 민간에다가 결국은 손을 들어주고 말 거다. 자기들이 한다는 공공주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도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딱 뻗대기고 있으면 정부가 나중에 하는 척 하다가 손만 털고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변창흠이가 서울역의 쪽방촌이 최고 40평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재탄생한다고 서울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를 했지요. 근처의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KDB 생명타워에서 밑을 내다보면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쪽방촌에 주민이 서울시 집계로 1,007명인데 LHS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나서서 2,410호의 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 1,250호와 공공분양 200호에서 쪽방촌 주민들이 이곳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재정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1,000여 채부터 먼저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간다는데 이게 지어질 때 아마 문정권이나 변창흠은 다 여기 없을 것이고 이게 지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순탄하게 될 것이냐 저는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서울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쇼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삼고 있는데 변창흠이가 말한 서울 시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한테 황당한 소리로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본을 부동산 투기업자들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1200가구 즉 서울역 몇에 그 임대주택 1200가구를 가지고 그걸 마치 공공임대주택으로 쇼하는 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총 4만 가구를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아마 몇 달만 지나면 문 정권은 레임덕이 오게 되고요. 아마 민간의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문 정권이 바뀌고 난 뒤 다음 정권이 되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될 거라고 보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 결국 문 정권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역대 모든 정권이 실패한 것처럼 흉내만 내고 끝나게 될 거고 결국 투기업자들한테 굴복했다라는 선례만 또 남기게 될 겁니다.